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분이 일종의 갈등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것 중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했던 과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방금 말씀 주셨던 서로 간의 어떤 들이받는 어떤 마찰의 가능성과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글입니다. 지난 4월 SNS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 전 총장에게 손짓 보내고 있다. 공정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윤 전 총장이 30년 전 2억 1천만 원 어마어마한 뇌물 받은 전과자와 손잡겠느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전과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공정도 정의 가치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글만 보더라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함께할 수 없는 인물로 보이는데 전과자와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의 히스토리도 모르면서 본인을 전과자로 매도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가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김한길, 김병준 영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설득하기도 힘든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요즘 방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면 선대위에 대한 윤곽들이 나오고 1차 인선안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지금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유능한 기자분들의 취재를 통해서 조각조각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발표될 때까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토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와 사이가 나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전과자라고 표현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라든지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적 감정을 바탕으로 커다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옛날에 나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토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그간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은 김한길, 김병준 두 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저렇게 말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항상 당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고 더 변화하고 혁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애정어린 조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두면서 윤석열 후보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운동장을 굉장히 폭넓게 쓰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한쪽 진영만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정권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희망을 주는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폭넓게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지금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운동장을 더 좁게 쓰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이념과 이런 정치에 관한 편가르기 그만두고 통합과 화합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윤석열 후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야, 이거 뭐 잘 모른다라고 처음에 밑자락 깔더니 이 갈등 사항을 한 번에 다 정리했어요. 아, 탁월한 대변인 같은데 갈등은 없다. 이준석 대표는 애정어린 조언이다. 후보는 운동장 넓게 쓰거다. 이걸로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건데 과연 진짜 갈등이 봉합될지 이제 곧 선대위 발족하고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김병 대변인 이 질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각에서 세 분이 있는 거 너무 노회한 거 아니냐? 네.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 플러스 알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의 우려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건 한 스푼을 더 떠서 국민께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과거의 오랜 역사와 경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폭넓게 모인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사람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빈 공간들을 얼만큼 국민들 보시기에 미래지향적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과제, 숙제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고개 하나 카드가 있다. 굉장히 산뜻하고 젊은 그런 느낌의 카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선대위 구성은 최종 발표될 때까지 네.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거 앵무새네. 이거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무새 아닙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